어둠 속에서 CCTV를 응시하고 있는 이 사진 속 인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성은 우울증을 앓다 세상을 스스로 등진 고 구하라 씨의 자택에 침입한 별도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 가족들이 집을 비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구 씨의 집에 침입해 금고만 훔쳐 호련히 사라진 남성. 오는 24일 구하라 씨 사망 4주기를 앞두고 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새벽 0시 15분 담장 위에 선 한 남성이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핍니다. CCTV를 발견한 듯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남성. 챙이 없는 모자에 안경과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소리가 날까 우려한 듯 조심스레 땅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후 화면 속에서 사라진 남성. 약 13분 뒤인 0시 30분. 이번에는 마당에서 포착됐습니다. 자세를 낮춘 채 걸어가 현관문 앞에 멈춰선 남성. 센서 등이 켜지자 당황한 듯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봅니다. 그러곤 곧바로 번호키를 누릅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유심히 번호키를 들여다보다 들어온 길로 발길을 돌립니다. 이후 이 남성은 벽을 타고 2층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들어간 뒤 가로 세로 약 30cm로 추정되는 구하라 씨의 금고만 훔쳐 달아났습니다. 구하라 씨의 가족들은 금고를 도난당한 지 2달이 지난 뒤에야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집은 광주에 있었으니까 대부분 광주에서 생활하는데 일이 있을 땐 서울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구하라 씨가 생전에 남긴 무슨 부동산들 이런 것들 처분할 거 처분하고 이런 절차들을 처리하려고 서울에 왔다 갔다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돼서 다시 왔는데 근거가 없어져 있는 걸 고인 씨가 발견을 하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용의자 특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집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인의 흔적은 집 CCTV에 남은 침입 영상뿐이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지인들은 범인이 면식범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금고가 도난당한 시점은 14일 자정 무렵. 구하라 씨의 오빠가 49대를 마치고 본가로 내려간 게 13일입니다. 마치 집이 비길 기다렸다는 듯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유품 정리하고 가족들 다 이제 내려가고 그 내려간 바로 다음 날로 알고 있습니다. 범인이 자연스럽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을 시도했다는 점도 면식범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고인 씨가 이제 비밀번호를 바꿨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하라 씨의 지인분들이 이제 구하라 씨네 집에 비밀번호를 알고 생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집 내부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는 점도 근거입니다. 범인이 침입한 2층 베란다와 연결된 다용도실은 금고를 보관 중이던 옷방으로 이어지는데 외부인은 이 구조를 알기 힘들다는 겁니다. 금고로 통하는 최단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되게 신속하게 이동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면 가가지고 막 다 뒤져야 되잖아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금고가 있던 구하라 씨의 옷방에는 고가의 가방과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주변 다른 고가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유독 금고만 훔쳐갔습니다. 작은 미니 냉장고보다 좀 더 작은 형태의 금고라고 들었습니다. 평소에 구하라 씨가 거기에 이제 본인의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거 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 그리고 좀 고가의 시계, 본인이 재테크하면서 했던 계약서, 그리고 예전에 썼던 핸드폰들, 그런 거 좀 보관을 했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예전 핸드폰도 본인의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때문에 금품을 노린 단순 절도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범인이 진짜 훔치려 한 물건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뭐 이거 외에 뭐 되게 뭐 더 중요한 게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구하라 씨와 구하라 씨의 지인만 아는 되게 뭐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건은 9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됐지만 경찰은 결국 CCTV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황상 이 정도로 구하라 씨와 친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법도 한데 구 씨의 가족과 지인 등 주변 사람들은 CCTV 속 용의자의 모습을 보고도 떠오르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범인은 구 씨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사주를 받은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구하라 씨랑 아는 사이거나 적어도 구하라 씨와 아는 사이에 사주를 받은 사람이고 그 구하라 씨의 그 면식범이라고 불리는 지인이 그 건물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 사이에 정확하게 루트도 이제 어떻게 이동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한 후 범행을 해서 분명히 관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금고에서 사라진 물건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제 사건으로 종결됐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복장과 침입 과정 등을 봤을 때 범인은 전문 절도범이 아니고 평소 신체 활동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그 행동 안에서는 전문 절도범이라든가 이런 것에 경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입은 옷 같은 경우도 저기 야광 같은 게 번뜩이는 거는 실제로 저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 눈에 금방 띄잖아요. 덩치가 그렇게 큰 사람 같지는 않은데 하체가 조금 우리가 말하면 조금 부실하네요.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육체적인 노동자보다는 다른 그 비육체적인 형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인은 구하라 씨 집에는 처음 와본 사람으로 구 씨 최측근의 사주를 받았을 거라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아는 데인데 쭉 가거나.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긴 처음이겠다. 그럼 3명 이상이라고 하면은 굳이 1명을 들여보낼 이유가 없죠. 2명을 들여보내도 되잖아요. 빠르게 하려고. 다른 거 손 안 대고 필요한 것만 가지고 바로 나온 형태라고 하면은 그 필요한 금고 속에 무엇인가가 진짜 시급한 사람에 의한 절도일 거다. 범인은 교사범과 절도범 2명으로 교사범은 매우 급하게 금고를 훔쳐야 하는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그리 급하게 가져와야 했던 걸까? 금전 목적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금고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들고 나오니까. 그게 그 안에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절도범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다른 것도 확인하겠죠. 실제로는 뭐 의미가 있는 거는 핸드폰, 문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요즘 사비로 저희 포렌식한 또 많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옛날 뭐 사진, 동영상 이게 많이 지웠다 하더라도 남거든요. 아시다시피. 구하라 씨의 세컨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쓰셨 개인적으로 은밀히 프라이빗 폰 같은 거라고 하면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시킨 거잖아요. 그걸 가져와라. 이런 거잖아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났던 한 20대 여가수의 안타까운 죽음. 생전에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였고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습니다. 구하라 씨한테 하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혐의 인정하시나요? 협박하신 거 아니세요? 비극적인 죽음 뒤엔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유산 상속권을 주장했습니다. 연락을 하거나 그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친모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라 씨의 유산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장례식 끝나고 이제 한 달 정도 내외 정도, 한 49제 그 전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구하라법 제정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MBN뉴스는 취재 과정에서 구하라 씨가 생전에 작성한 다이어리의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부터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의 고단함까지. 구하라 씨는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스타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외로움에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하라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는 틈을 타 고인의 집에 침입해 금고만 가져간 남성. 이 남성이 노린 금고 속 물건의 실체. 구 씨의 가까운 지인으로 추정되는 범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많습니다. 유족들은 범인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불거졌던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BBC 뉴스 코리아 유튜브에 올라온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피해자 인터뷰 등과 함께 가해자들의 미공개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 승리는 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 끌면서 손을 들어 위협하고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또 승리가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유명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을 과시하듯 언급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죠. 모든 건 겸손하자 우리가. 네. 야 오빠 아무리 빅뱅이라 그래도 이 술자리. 당시 고 구하라 씨가 기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건 취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카카오톡 대화록 폭로 당시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화 속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이 누군지 확인하는 걸 구 씨가 도와줬다는 겁니다. 구 씨의 친오빠도 인터뷰에서 구 씨가 이 같은 도움을 준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들었었는데 동생이 이제 정훈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이 기자님한테 얘기를 해.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자는 구하라 씨가 먼저 돕고 싶다며 연락이 왔다. 굉장히 용기 있는 여성이었다며 구 씨가 저도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라며 취재를 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 또 정준영과 최종훈도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 복역 후 만기 출소한 바 있습니다.